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과 헤어진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는데도 그날은 유독 손끝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끝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놓고도 막상 그 문 앞에 서면 가슴이 괜히 쿵 내려앉는 날. 오늘 이야기는 제가 황혼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꺼낸 낡은 봉투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뒤늦게 방향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말 하나쯤은 꺼내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늘 그렇듯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이혼 상담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번쩍이는 곳일 줄 알았는데 낡은 책상과 의자, 서류철 냄새,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하나가 전부였어요. 초침이 딱 하고 갈 때마다 제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이 유난히 얇아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박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 없었고 늘 그랬듯이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무덤덤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무덤덤함이 미웠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울 때도, 제가 웃을 때도, 제가 아파서 밤새 뒤척일 때도 저 사람은 언제나 저런 얼굴이었으니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제 감정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는 사람처럼. 두 분 마지막 확인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였는데 그 친절이 오히려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아주 단단한 못처럼 제 귀에 박혔거든요. 서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일부, 주소, 재산 분할, 서로 합의했다는 문장들. 글자는 말끔한데 그 글자들이 적힌 종이는 이상하게 축축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젖어서요.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살짝 찍으니 향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동네 반장 서류에 도장 찍던 냄새. 그때는 도장이 어른의 상징 같았는데 그날의 도장은 이상하게 장례식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보내는 의식 같은. 도장을 들고 종이 위에 가져가는 순간 손목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부끄러워서 손을 꽉 움켜쥐었는데도 떨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직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가방 지퍼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심조심 누가 들을까봐 숨을 죽이듯. 그리고 천천히 뭔가를 꺼내 제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색이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가운데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습니다. 요즘 편지 봉투 같은 게 아니라 옛날 우체국에서 사던 그 두꺼운 종이 봉투요. 저는 도장을 든 채로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봉투가 종이가 아니라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의 말보다 표정보다 그 봉투가 더 많은 걸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얇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이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늘 말이 없는 사람이 숨을 크게 들이쉬면 그게 곧 말 대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것부터.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라는 말. 마치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뭐가 남아있다는 뜻 같아서요.
저는 봉투에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봉투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봐라, 끝까지 아무것도 없었지 하고 제 스스로를 확인하는 일이 될까 봐요. 직원이 눈치를 주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빨리 하라로 들렸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사람의 마음만 느리니까요. 저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톱이 종이 가장자리에 걸리며 사각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봉투 안에서 먼저 나온 건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 제 이름이 찍힌 그 네 글자가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뭔가를 가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어서요. 저는 통장을 넘기며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개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해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세상과 멀어진 해.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 날짜 하나로 뒤로 확 끌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밥도 잘 못 먹었고 밤이면 부엌불도 켜지 못했어요. 불을 켜면 아이가 없는 집이 너무 선명해 보여서요. 그 시절을 남편은 늘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통장 메모란에 볼펜으로 짧게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남편 글씨였습니다. 각이 져 있고 힘이 들어간 글씨. 정의가 다시 웃을 나를 위해. 저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래 사라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느꼈거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탁자 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울면 자기 탓이 될까봐 눈을 피하는 사람처럼요. 편지를 펼치려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엉킨 떨림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펼치는 동안 남편은 끝내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차갑게 느껴졌다면 그날의 침묵은 기다림 같았습니다. 제가 다 읽을 때까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뭐라도 제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기다림. 편지 첫 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또 한 번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제가 가장 원망했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날도 말이 없었다고 제가 속으로 수백 번 되뇌던 그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글자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봉투는 화해를 구하는 봉투가 아니라 늦게라도 사람이 되려는 봉투였다는 거요. 이혼을 막기 위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오해한 세월을 단 한 번이라도 바로 세우려는 마지막 성이었다는 거요. 도장은 아직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인주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고 초침 소리는 여전히 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침묵이 봉투 하나로 아주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A사 한 장도 채 안 되는 분량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군요. 그는 늘 그랬습니다. 말은 짧고 설명은 없고 대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사람. 편지에도 그 성격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 감정 표현은 최대한 아낀 채 사실만 적어 내려간 글. 그런데도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몇 번이나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때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도 나는 옆에 서는 법을 몰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 그 시절 부엌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솥을 열어보고 김이 올라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제 모습. 그는 늘 그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가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걸면 제가 더 올까봐 괜히 건드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였다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만 기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감정을 쏟아내던 사람, 화를 내고 울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 그 끝에는 늘 가족이 다치고 집안이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웠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오래 눌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말이 없어서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묻고 싶었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지 않았는지, 왜 울고 있을 때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를 못했는지. 편지는 그런 질문들에 모두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십 번 마음을 다졌는데 그 마음이 편지 한 장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에 들린 편지와 통장을 번갈아 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쓰라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참 남편다웠습니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사랑한다도 아닌 용도를 설명하는 말.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제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는 말 대신 준비했고 저는 말 없는 준비를 사랑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틀렸다기보다는 둘 다 서툴렀던 거겠지요. 사무실 시계 초침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생각보다 오래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손이 크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정리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지만 이별의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끝까지 미워한 채 헤어지느냐, 이해를 하나 품고 돌아서느냐. 그 선택지는 아직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끝이라는 선언 같았고 동시에 오래 미뤄둔 고백의 시작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고 가슴에 안은 채로 걸었습니다. 누가 볼까 싶어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비밀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처럼 느껴졌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남편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지만 어깨가 전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문득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오늘을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살짝 저릿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자 다른 곳을 보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꽤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많이 달아 있었죠. 그런데도 그 얼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들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통화했을 때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마. 딸답게 어른스러운 말이었죠. 그런데 전날 밤 설거지를 하다 문득 들은 수진의 고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수진은 물을 틀어놓은 채 저를 보지 않고 말했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살까봐 난 결혼이 무서워.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우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큰 사건인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갑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별이 세상 전체를 흔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몄고 남편은 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들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정이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그게 이상하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요? 수고했다도 아니고 고맙다도 아니고 잘 살아라는 말도 아닌데 저는 그 말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 생활 속에 묻혀있던 마음, 매일같이 반복되던 안부가 사실은 그 사람의 최선이었다는 거리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 말을 다 했다는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가 몇 걸음 떨어져 가는 동안 저는 봉투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돈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 기다렸던 순간,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언어들. 저는 그 모든 걸 가슴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정류장, 익숙한 상점들. 그런데도 모든 게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안경 도수를 바꾼 것처럼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마지막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요.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모른 채로 헤어지지는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현관불을 켜는 순간 익숙한 불빛이 저를 맞이했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집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 들어오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저는 다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둘 수가 없더군요. 그 봉투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제 시간을 담은 상자 같았으니까요. 저녁을 차릴 힘은 없었습니다. 대신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이고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사 갈 때도 버리지 못하고 들고 온 라디오였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손길이 조금 서툴렀지만 곧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엔 가사보다 멜로디만 따라 흥얼거렸는데 그날은 가사가 또렷이 들리더군요. 이상하게도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통장과 편지는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이런 걸 보여주느냐고 원망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그래도 꺼내 보여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묻지 않았고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 밖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서툰 게 아니라 저도 참 많이 서툴렀다는 걸 그날에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받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누군가는 말을 해야 사랑이라고 배웠고 누군가는 말을 하지 않아야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른 언어를 쓰면서 우리는 같은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늦었지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음을 그 봉투가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는 곳, 식탁 한켠에 두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미워했던 시간도 이해하게 된 순간도 다 제 인생이라는 거요.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날들이 많아질 텐데 그날들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 이해라는 게 조금은 채워졌으니까요. 라디오에서 다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를, 이름 모를 당신에게요. 혹시 말하지 못한 쪽이셨나요? 아니면 기다리기만 했던 쪽이셨나요? 어느 쪽이든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날들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혼자만 품고 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 오래, 더 정성껏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